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2020년도 10월 26일 월요일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6분경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바로 어제죠. 재계의 큰 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좀 의구심이 있던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물산이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방어세가 형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적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4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43%다 라는 얘기는 시장이 또 투매 성향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모습 구간을 살펴본다고 하면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유지했었던 지지선 라인들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지지력을 좀 사라지고 있죠. 지지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화가 되고 있고, 이 매물이 나타나면서 장기 이평선, 이 파란 색깔 선이 121선이 됩니다. 이 장기 이평선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살펴보시면 거래량들이 가감하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많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 거래량이 없는데 왜 시장이 가감하게 무너질까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한 매물화가 가감하게 이루어져서 투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투매 현상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투매가 아닌 뭡니까? 심리적인 지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리적인 지지가 왜 없겠습니까? 시장을 또 경제의 대부분을 지탱해 주시던 큰 분이 또 돌아가시니 시장이 바라볼 때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간들은 좀 잘 주목을 하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우하향을 한단 말입니다. 우하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유지를 했었던 이 장기 지지선 라인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기적인 지지선 라인들이 붕괴가 되면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긴급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쉽사리 예전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준다고 해서 지탱하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니까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없어지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매수 또는 하락할 때 나타나는 하락 매수 형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락 매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부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구간들을 지지해주는 요소가 없어지는 거고, 지지를 못 해주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잘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4%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한 2.5% 정도의 하락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하면 코스피는 어떠냐라는 거죠. 자, 코스피를 좀 살펴보실게요. 자, 코스피가 지금 구간에서, 잠시만요. 지금 거의 하락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26%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이제는 대주주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장직, 대주주,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 전반적인 것을 떠받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삼성물산은 어디에 포함됐어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럼 코스피에 포함되지 않은 코스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많이 못 받는 거죠. 힘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더 중요합니다. 종목적인 개념들은 저희 전문가님들이나 투자분석팀에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과연 무엇이냐? 자, 12월, 11월 이런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미국에서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언론에서 보니까 바이든이 유리하대 트럼프가 유리하대 이런 건요 그냥 신문 보고 읽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추정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겁니까?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건들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죠. 정치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의 마음들이 다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 힐러리 때도 그랬습니다. 언론에서 다 트럼프, 힐러리 쪽을 많이 갔지만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이겼었죠. 대한민국 방송 대체적으로 다 트럼프 쪽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장 투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대주주 물건이 되겠죠. 3억 원 인쇄 대주주에 대해서 가세하는 부분이 될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 많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의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지지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을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지지받고 흔들리다가 이렇게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은 이 구간에서의 뭐가 있습니까? 공격적인 저가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가 매수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되죠. 왜? 일단 첫 번째 1, 2, 3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지력에 우리가 삼중바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삼중바닥의 저점이 일단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거래량을 비교해드렸죠? 아직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장은 투매가 아니겠죠? 그러면 왜 빠지고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대체제가 없어요. 근데 이 대체제가 왜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과세에 관련된 부분, 3억 원 인세에 대한 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버틸 만한 이유가 있고 종목에 대한 방어력이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투매, 사실 쉽게 말하자면 보유한 분들이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보유를 한 사람들이 당장 던져야겠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처럼 매입을 하겠다는 주체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답이 또 금방 나온다는 거죠. 무슨 답이 금방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조정 형태의 시장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겠지만 이 이후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에 대한 소화를 충분히 받고 갔기 때문에 저가, 대기 매수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 그러니까 왜 대기 매수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코스피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시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재차 확인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매수가 유입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약간 언밸런스한 움직임들이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다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 앞서서 코스닥과 비교했던 3중 바닥으로 가려고 하면 아직 어느 정도 여백이 있죠? 지금 여백 보이십니까? 아직 이만큼은 빠질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라는 거죠.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지금 방금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시장의 지지선이 이미 붕괴됐네? 라고 굉장한 고심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인 적극적인 매입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걸 이격계율이라고 하죠. 이격이 쌓여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디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파는 지금 남들이 사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들에서 오히려 매입을 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공포에 젖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면 얼마나 팝니까? 얼마나 팔아요? 별로 팔지도 않죠? 파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 310억, 외국인 509억 팔아요. 코스닥 1318억 개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1000억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2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이걸 대규모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대규모로 팔고 있대요. 뭐가 대규모입니까? 기관들이 파는 게 1000억이고 개인들이 사는 게 1300억인데 이게 대규모입니까? 대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것은 투심에 의한 것이다. 이 투심이다. 이 투심을 잡기 위해서 이 어려운 투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포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분명히 과도하게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이 점이 시장이 붕괴됐다는 증거는 아직 아니다. 코스피까지 붕괴되어야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미국에 대한 부양책 정책,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누구든지 하죠. 시장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러한 점들이고 다음 시간 통해서 신용융자라든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분명히 부담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정답은 아니다. 아직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2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래 시간인데요. 아직 대략 저점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등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강하게 어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선들이 확보되고 있는 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용기를 내시고 집중하셔서 오후장 그리고 이번 주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